그날 아침 병원 로비가 아수라장이 됐다. 접수 창구 앞에 환자들이 길게 늘어섰는데 아무도 응대를 못하고 있었다. 컴퓨터는 켜져 있었다. 전화기도 울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이게 무슨 비밀번호야? 차트가 왜 안 열려? 간호사 박지연이 모니터를 두드리며 소리쳤다. 원무과장 최동훈이 달려왔다. 손이 떨렸다. 시스템 전체가 잠겨 있었다. 진료 예약 파일, 보험 청구 데이터, 환자 이력 기록 20년치 자료가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이렇다. 사라진 게 아니었다. 단 한 사람만 아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원장 유재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어제 자신이 내보낸 그 여자. 조용히 짐을 싸서 나간 그 여자. 이영순 나이 63. 25년을 이 병원에 바친 원무 담당. 저 같은 구식 직원은 이제 필요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녀가 퇴직하던 날 남긴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렸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병원이 멈췄다. 이영순이 이 병원에 처음 발을 디딘 건 28살이었다. 1999년 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던 해였다. 아이 둘을 데리고 반지하 월세방에 들어가던 날 신문 9일란에서 발견한 작은 광고 하나. 정형외과 원무 직원 모집. 경력 무관. 성실한 분. 면접을 보러 간 날 병원은 개원한 지 석 달이 채 안 됐다. 원장 유재혁 당시 35. 야심 있고 똑똑했지만 병원 운영은 아무것도 몰랐다. 보험 청구가 계속 반려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이영수는 면접 자리에서 서류를 들여다봤다. 코드 입력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날 바로 채용됐다. 첫 월급은 78만 원이었다. 이영수는 불평하지 않았다. 불평할 시간이 없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했다. 점심은 자리에서 먹었다. 화장실도 눈치 보며 다녔다. 보험 청구 코드를 통째로 외웠다. 건강보험공단 담당자 이름을 다 알았다. 민원이 오면 직접 찾아가서 해결했다. 병원이 성장하면서 전산 시스템을 도입할 때도 이영순이 중심이었다. IT 업체가 세팅해준 시스템 그게 병원 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영수는 밤새 매뉴얼을 읽었다. 업체에 전화해서 물었다. 직접 수정 방법을 익혔다. 그렇게 만든 시스템에 25년치 데이터가 쌓였다. 환자 이름, 진료 이력, 보험 청구 내역, 예약 패턴 이영순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체계였다. 병원이 2호점을 낼 때 유재혁 원장은 이영순을 먼저 불렀다. 우리 병원 속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영순 씨잖아요. 이영순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몰랐지만 남편은 이영순이 40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간암이었다. 진단받고 8개월 만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다음 날 이영수는 출근했다. 유 원장이 말렸다. 며칠 쉬세요? 괜찮습니다. 월말 청구 마감이 이번 주거든요. 그 말을 들은 원장이 잠시 말을 잃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이영순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작됐다. 병원이 커졌다. 직원이 늘었다. 30대 신입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2년 전 새 원무과장이 왔다. 최동훈 42살. MBA 출신. 디지털 병원 컨설턴트 경력. 그는 취임 첫날부터 이영순을 불편해했다. 이영순 씨, 이 양식은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25년 동안 써온 방식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과거 방식에 너무 익숙해지면 발전이 없잖아요. 이영수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꾸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 만큼 나이를 먹었으니까. 하지만 최 과장의 말은 유 원장 귀에도 들어갔다. 원장님, 이영순 씨가 변화에 저항하는 것 같습니다. 구식 직원 한 명이 팀 분위기를 흐립니다. 유재혁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다.
해고 통보는 어느 화요일 오후에 왔다. 이영순이 점심을 먹고 돌아와 자리에 앉자마자 최 과장이 다가왔다. 이영순 씨, 원장님이 잠깐 보자고 하세요. 원장실 문을 열었을 때 유재혁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영순 씨, 올해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 달 말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퇴직금은 충분히 드릴게요. 이영수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잘못은 아니에요. 다만 병원이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지털 전환에 적응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이영순의 가슴에 박혔다. 디지털 전환. 자신이 이 병원 전산 시스템을 처음부터 만든 사람이라는 걸 유 원장은 잊은 것 같았다. 아니면 잊은 척하는 것 같았다. 제가 만든 시스템에 적응을 못한다고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다. 영순 씨가 만든 건 맞지만 지금은 더 고도화된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예요. 새 직원들이 익히기도 어렵고 누가 가르쳐 드려야 할 분이 저인데요. 침묵. 유재혁은 끝내 눈을 맞추지 않았다. 이영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원장실을 나왔다. 자기 자리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25년 동안 쓰던 볼펜, 낡은 포스트잇 묶음, 딸이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 한 장. 그것들을 조용히 가방에 넣었다. 옆자리 직원 이미선이 눈치를 채고 말을 걸었다. 영순 씨, 무슨 일이에요? 그냥 짐 좀 정리해요. 설마 그만두시는 거예요? 이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웃기만 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이영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25년. 딸 대학 보내고 아들 결혼시키고 남편 먼저 보내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이 병원이 버팀목이었다. 비가 와도 출근했다. 아파도 참았다. 명절에도 반차를 쓴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구식이었다. 디지털 전환에 적응 못하는 노인.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이영수는 울지 않았다. 버스에서 내리기 전 핸드폰을 꺼냈다. 연락처 하나를 찾았다. 오래된 이름이었다. 김성태 IT 시스템. 손가락이 멈췄다.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성태 씨, 나예요. 이영순. 오랜만이죠?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그 전화가 다음날 병원이 멈추게 된 첫 번째 이유였다. 다음날 아침 8시. 유정형 외과 원무 직원 김하영이 컴퓨터를 켰다. 평소처럼 시스템에 로그인하려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오류. 다시 입력했다. 오류. 이상하다. 옆자리 직원 박수진도 같은 상황이었다. 나도 안 되는데? 원무과장 최동훈이 달려왔다. 직접 입력해봤다. 똑같이 잠겼다. IT 담당자에게 전화했다. 담당자가 원격으로 접속을 시도했다. 과장님, 이거 시스템 자체가 잠긴 게 아니에요. 접근 권한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누가 바꿔요? 그게 내부에서 변경된 것 같은데요. 그것도 굉장히 정교하게요. 최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됐다. 원장 유재혁을 불렀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잠겼어요. 뭐? 해킹이야? 해킹이 아닙니다. 내부 접근 권한 문제예요. 그리고 환자 데이터가 구조 자체가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쓰던 방식이 아니에요. 유재혁은 그 순간 직감했다. 이영순. 하지만 설마 하는 생각도 들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사람이 이영순 씨한테 연락해봐요. 최 과장이 전화를 걸었다. 이영순은 3번 만에 받았다. 영순 씨, 병원 시스템이 문제가 생겼어요.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아, 그래요? 무슨 문제예요? 접근이 안 됩니다. 권한 구조가 바뀐 것 같은데요. 그러면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확인하셔야죠. 그게 안 된다고요?
관리자 비밀번호요? 그건 제가 관리하던 거라서요. 짧은 침묵. 그거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영수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최 과장님, 저 어제 해고됐잖아요. 전화가 끊겼다. 원무 직원 이미선이 구석에서 그 통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사실 이미선은 이영순이 떠나기 전날 밤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미선 씨, 나 내일부터 안 나와요. 오래 같이 일해서 고마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있었다. 이미선은 그 메시지를 핸드폰 깊숙이 저장해 두었다. 아직 꺼낼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한편 이영순이 연락한 김성태, 그는 15년 전 이 병원 전산 시스템 세팅을 도왔던 IT 전문가였다. 이영순과는 그때부터 알고 지냈다. 영순 씨, 그래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직접 만든 시스템이에요. 제가 직접 정리하고 싶어요. 정리요? 깨끗하게요. 김성태는 잠시 침묵했다. 데이터 삭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알아요. 삭제가 아니에요. 암호화예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25년 동안 만든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대로 정리해두면 나 없이는 못 열어요. 그게 내 방식이니까. 유재혁 원장은 오전 내내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환자 예약은 전부 취소됐다. 오전 진료만 40명. 보험 청구 마감은 이틀 뒤. 만약 이걸 못 열면 이번 달 병원 수입 전체가 날아간다. 최 과장이 다시 이영순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읽지 않았다. 유재혁이 직접 전화했다. 3번 만에 받았다. 영순 씨, 나야. 원장. 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지금 병원이 많이 힘들어요. 이영수는 말이 없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줘요. 시스템만 열어주면 돼요. 원장님. 응? 저 어제까지 25년 일했어요. 알아요. 퇴직금 주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원장님이 저한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하세요? 유재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디지털 전환에 적응 못하는 구식 직원. 영순 씨,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보내신 거잖아요. 침묵. 제가 그 말이 맞는지 한번 보고 싶었어요. 유재혁의 손이 떨렸다. 영순 씨, 미안해. 진심으로. 이영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말했다. 이틀 줄게요. 뭐요? 제가 만든 시스템 이틀 안에 풀 수 있는지 직접 해보세요. IT 업체 불러도 되고 전문가 불러도 되고. 이틀 동안 스스로 해보세요. 영순 씨. 이틀 뒤에 제가 갈게요. 전화가 끊겼다. 이틀 동안 유재혁은 3개의 IT 업체를 불렀다. 첫 번째 업체는 2시간 만에 포기했다. 이 암호화 방식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든 건지 몰라도 굉장히 정교해요. 두 번째 업체는 더 솔직했다. 건드리면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어요. 저희는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 업체 기술자가 잠시 파일 구조를 들여다보더니 피식 웃었다. 이거 만든 분 진짜 대단하다. 이 구조 보면 어떤 방식인지는 알겠는데 키값을 모르면 절대 못 열어요. 최 과장이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 얼마나 걸려요? 키값 없이 해독하려면 솔직히 몇 주요. 어쩌면 못 풀 수도 있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유재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보험 청구 마감은 내일이었다. 그제야 그는 알았다. 이영순이 25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그 구식 직원이 얼마나 정교하고 깊게 이 병원을 붙들고 있었는지. 이틀째 되는 날 오전 10시. 이영수는 택시를 타고 병원 앞에 섰다. 25년 만에 출근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 문을 들어서는 것이었다. 로비에서 직원들이 그녀를 보고 멈췄다. 누군가 작게 말했다. 이영순 씨 오셨다. 이미선이 달려와 손을 잡았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영순 씨 왜 이렇게 됐어요? 괜찮아. 나 괜찮아. 원장실 문이 열렸다. 유재혁이 나왔다. 그는 이틀 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수염이 거칠게 자랐고 눈밑이 시꺼멓게 패여 있었다. 영순 씨. 이영수는 그를 바라봤다. 들어가서 얘기해요. 원장실에 마주 앉았다. 유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이영수는 말하지 않았다. 최 과장이 자꾸 구식이라고 해서 나도 모르게 그 말에 흔들렸어요. 근데 이번에 알았어요. 최 과장은 이 병원 데이터 구조가 뭔지도 몰랐어요. 알 리가 없죠.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으니까요. 원장님, 저한테 25년 동안 비밀번호 바꾸라고 한 적 있어요? 유재혁이 굳었다. 한 번도 없었죠. 그냥 제가 다 알아서 하겠거니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구식이 됐어요. 이영수는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시스템 복구 코드예요. 전부. 그리고 운영 매뉴얼. 새 직원도 쓸 수 있게 제가 새로 써뒀어요. 유재혁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다시 떨렸다. 영순 씨 다시 와줄 수 없어요? 이영수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저 이제 63이에요. 나이가 뭔 상관이에요. 저 이제 손녀가 생겼어요. 좀 쉬고 싶어요. 유재혁이 고개를 떨궜다.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겠어요. 25년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그 말을 해고하면서 했어야 했는데. 이영순이 조용히 일어났다. 저도 감사했어요. 이 병원 덕에 아이들 키웠어요. 원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로비에 직원들이 나와 있었다.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다. 눈물을 닦는 사람도 있었다. 이영수는 웃었다. 처음으로 이틀 만에 웃었다. 택시를 타고 나오는 길에 이영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어디야? 손녀가 배고프다고 울어. 가. 금방 가. 전화를 끊고 이영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능력이란 건 화려한 말이 아니에요. 25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지켜온 것들이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은 내쫓는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